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제 새로운 자전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전거가 한 대 더 있죠. 원래 서벨로 솔로이스트가 있습니다. 이 서벨로 솔로이스트는 그야말로 최신 자전거, 디스크 브레이크에 DI2 전동 구동계가 달려있고 풀 카본에 일체형 핸들바, 파워미터 다 달려있습니다. 물론 구동계가 듀라는 아니고 울테그라이지만 어쨌든 자전거 가격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되는 비싸고 최신형 자전거죠. 자, 그런데 저런 좋은 자전거가 있는데 왜 얘를 또 제가 기추를 했느냐. 최근에 제가 뭐 일본 투어도 가고 중국 출장이나 이렇게 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 서벨로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에 막 중간에 배터리 들어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성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튜블리스로 돼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서 펑크가 난다거나 하면 조금 대처하기가 힘들고 해서 이래저래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한 대 더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추를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아시다시피 요즘 자전거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어지간한 메이저 브랜드들 1000만원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쟤도 1000만원이잖아요. 이제 진짜 좋은 걸 살려면 2000만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입문할 때도 저는 한 20만원, 30만원 이런 걸로 입문을 해서 한 200~300만원짜리 자전거로 잘 타고 다니고 한참 그랬었는데 요즘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막 중고시장을 좀 뒤져봤는데 야,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창 꿈꾸던 막 드림카들, 콜라고, 뭐 C60 아니면 도그마 이런 것들이 한 300만원대?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300만원, 400만원 그 정도 되면 살 수 있는 정말 프리미엄이 있는 기함이죠. 그냥 기함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라인에 있는 2선들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림브레이크 자전거는 정말 싸요. 그것보다도 더. 그 이하의 가격.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추억에 젖어드는 거예요. 아, 나 옛날에 이 자전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하면서 가격을 보면 뭐야? 요즘 휠값 정도밖에 안 하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더 싸게 할 순 없나? 더 싸게 할 순 없나? 그래서 막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추억 여행을 하면서 자전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이런 막 되게 멋있는 에어로 형태 이런 것보다 되게 기본적인 파이프로 딱 되어 있는 삼각형의 그런 자전거를 다시 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찾은 게 이 녀석이에요. 지금 이 녀석은 제가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해서 지금 얀테로분 로고가 박혀있는 우리 얀테로분 홍보 자전거가 되긴 했지만 원래 기본은 캐논데일의 캐드라는 자전거입니다. 이 캐논데일의 캐드는 알루미늄 프레임이거든요. 이 알루미늄인데도 인문급 카본보다 오히려 가벼운 그런 녀석이고, 그 캐논데일의 이런 기본적인 구조 있잖아요. 삼각형에 딱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좀 찾던 중에 이 녀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도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 같은 건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이 형태, 요 정직한 요 형태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캐논데일 그 옛날 거 하이모드 뭐 이런 거 가벼운 거 그런 걸로 하고 싶기도 했고 꼴라고 같은 걸 사고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애들은 아직도 프리미엄이 좀 있어서 막 200~3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완차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내가 200~300만원까지도 지금 쓰고 싶지 않아, 100만원 정도 선으로 맞추고 싶어 해서 찾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구성이 어떤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예쁘죠? 지금 원래 구입했던 거에서 조금 몇 군데 바뀐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알루미늄 차대예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는 알루미늄입니다. 경량 알루미늄이죠. 그리고 포크는 카본으로 돼 있고요. C포스트도 카본으로 돼 있습니다. 캐논데일의 캐드 12라는 제품이고, 이게 뭐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12 버전이면 꽤나 오래된 녀석이에요. 그리고 핸들바랑 스템은 데다의 제품을 쓰고 있고, 요건 카본이고 요거는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사실 핸들바나 뭐 이런 데서는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어차피 클래식하게 가는 거 요 스템하고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돼 있는 걸 쓰고 싶었어요. 지금 이렇게 서벨로는 일체형 에어로 핸들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세컨차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계는 울테그라입니다. 기계식이에요. 전동식이 아니라 기계식인데 이렇게 변속을 하는 거죠. 이게 전동식을 쓰다가 기계식을 쓰면은 뭐 불편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전동 구동계가 훨씬 편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보면 전동 구동계는 진짜 딸깍딸깍 클릭만 하면 변속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한데, 기계식 구동계는요 생각보다 이거를 이렇게 많이 제쳐야 변속이 돼요. 특히 뒷변속기, 여기 오른쪽으로 뒷변속기를 변속하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 앞변속기 변속할 때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걸 눌러야 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좀 그렇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앞변속은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 뒷변속기 할 때는 그냥 되게 깔끔하게 하면 잘 돼요. 딸깍딸깍 하면서 이제 변속이 되니까 울테그라만 해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듀라로 안 하고 이건 그냥 울테그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듀라로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울테그라였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림브레이크 시절 때 듀라 브레이크를 썼었는데, 이거 솔직한 얘기로 얘가 지금 요 디스크 브레이크 있죠? 얘랑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아요. 손에 가해지는 요 브레이크 압력, 요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게 쓰는 브레이킹력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이 듀라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저는 더 잘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비 오면 위험하지 않냐? 제가 이번에 일본 투어 갈 때 얘를 타고 갔다 왔는데 그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그리고 바닥이 젖어있는 그런 길을 달렸는데 충분해요. 예, 전혀 위험하지 않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롱 케이지로 해가지고 스프라켓을 34T를 끼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투어를 다녀야 되는데, 투어를 다니다 보면 이제 언덕이나 뭐 이런 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급격한 경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대1 기어비는 해야겠다 해서 34T를 끼우고, 기계식 그 뒷드레일러 요것도 롱 케이지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그 시마노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새 걸로 그냥 샀어요. 그 중고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앞드레일러 이런 거는 다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요 크랭크, 이게 캐논데일에서 나오는 그 가벼운 원래 순정 크랭크가 있어요. 원래는 그걸 그냥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구성에서 속도계를 딱 봤는데, 속도계에 그 여러 가지 속도나 뭐 케이던스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심밖에도 안 차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그 내 페이스를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 없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는 거, 사실 파워만 보고 저는 타는데 파워가 안 나오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드라마지. 어떻게 50대 50이 나와. 1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50대 50이야. 그럼 더 모르겠어. 달아야 돼 말아야 돼. 요거는 그냥 마진 파워미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마진 파워미터는 제가 요 위에서 쓰는 요거는 파스포츠 거거든요. 파스포츠 카본 크랭크에 마진 파워미터를 붙인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량이고 좋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조합했을 때 100만원 정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비싸서 살 수가 없고, 요거는 괜찮죠. 이거는 가격이 한 40 얼마 하거든요. 근데 기존 크랭크 떼서 팔고 어쩌고 하면 요것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서 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무게도 가벼워요. 듀라 크랭크에 파워미터 달려있는 그 버전보다 가볍기 때문에 요거는 좀 투자를 할 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은 이제 기본으로 중고로 살 때 달려있던 게 마빅의 휠인데, 제가 마빅 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탈 수 있는 로우림이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휠이 굉장히 이제 욕심이 나는 게, 림브레이크 버전의 저 휠들은 또 저렴해요. 그 옛날에 비싸서 못 사던 휠들 있잖아요. 집이나 보라 울트라, 라이트 웨이트 막 이런 것들 비싸서 쳐다도 못 보던 그런 휠들인데, 지금 중고시장 가보잖아요. 그러면 막 100만원, 80만원 막 이래요. 그리고 조금 아직도 수요가 좀 있는 클린처다 이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 그래 봤자 근데 뭐 150 뭐 언더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살 게 많으니까. 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휠을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저거 쓰자 하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도 다녀오고 뭐 어디 투어도 다녀오고 몇 번 타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단점은 하나야. 이제 이게 로우림이잖아요. 이게 너무 요 휠이 너무 얇아가지고 약간 이제 디자인적으로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제 한 미들림 정도 되는 걸 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거 아쉬운 거 외에는 사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얀테로분 자전거를 일단 마쳤고, 그 다음에 도색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아무리 뭐 가성비니 어쩌니 해도 이제 옛날 프레임을 구입을 하게 되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디자인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추억에 잠겨서 옛날 디자인을 멋있는 거를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그 예전에도 예뻤는데 지금 현재 봐도 예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지금도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고시장에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이런 옛날 림브레이크 프레임들은요, 좀 저렴하게 나올 경우에는 보통은 데칼이나 디자인이 지금은 좀 촌스러운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그냥 사는 거야. 싸게 내고를 해서 사도 돼. 왜냐, 안 팔리니까 내고를 또 막 팍팍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내고를 좀 해서 샀는데, 이걸 사가지고 그냥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색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도색을 몇 번 해봤잖아요. 도색을 처음에 제가 했을 때가 뭐 한 6, 7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어요. 한 6, 70만 원 했거든요. 이게 전체 이렇게 도색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더니, 요즘은요 제가 이번에 저거 도색하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뭐 한 120, 30은 싼 거고 대부분 150에서 180, 좀 비싼 데는 막 200만원 넘게 달라는 데도 있어요. 아, 이거는 선 넘지. 이거 완차 가격이 100만원인데 100만원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10만원 깎아가지고 90만원에 샀는데 근데 도색을 200만원씩 주고 하라고? 아, 그거는 선 넘지.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요. 한 집을 발견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원입니다. 7년, 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도색을 했을 때 나왔던 바로 그 가격. 그 가격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완전 별로인데 아니야? 하고선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오토바이 도색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자전거 도색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은 자전거 도색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제가 거기 방문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성수동에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성수동은 이제는 안 하시고 여기 포천에서만 합니다. 작업장에 직접 들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택배로 보내셔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갔어요. 그래서 직접 가면 현장에서 저렇게 물론 시간이 되면, 작업 중인 게 없고 시간이 괜찮으면, 그러면 저렇게 직접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사이즈나 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것도 좀 정해야 돼요. 내가 그 사진으로 본 거를 보내서 요 컬러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 핸드폰으로 보는 컬러하고 저 사장님 핸드폰으로 보는 컬러가 달라요. 모니터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색깔에 특별히 조금 예민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조색을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색깔을 섞으면서 원하는 색깔을 같이 보면서 맞춰요. 같은 핸드폰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요 색깔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주요 컬러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도 거치면 됩니다. 근데 막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않다 그러면 적당히 사진 보고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이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걸 완성해가지고 제가 일본 투어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동부 육곡에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어필, 뭐 평지, 뭐 이런 데 다 다녀봤는데, 당연히 여러분, 이런 자전거랑 비교해서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저게 더 좋죠. 자전거도 저게 더 가볍고, 가격이 비싼 만큼, 좋죠? 그렇지만, 1000만원대 한 200만원 정도? 뭐 돈 다 들인 돈 합치면? 이걸 생각하면, 이거 충분합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 저는 얘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걸로 뭐 입문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고인물 형님들도 그냥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이런 거 하나 맞춰가지고 타셔도 돼요. 그리고 예전 자전거 타시던 형님들 있잖아요. 그냥 다 뜯어가지고 분해 정비 한번 이제 할 때 됐잖아요. 분해 정비 하면서 그냥 프레임은 도색 맡기고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완성 조립해가지고 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변에 형님들한테 옛날 프레임 림브레이크 타는 형님들한테 기변 고민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에 경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럴 때 굳이 기변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도색해가지고 옛날 프레임 사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얀테로본 홍보차 여기다 얀테로본을 새겼지만 이거 아니라 그냥 원래 브랜드를 써가지고 색깔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시장이 점점 비싸지고, 제가 얀테로본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렴하게 이제 만든 거였긴 한데 점점 비싸지기만 하고 비싼 것들만 뭔가 이렇게 자꾸 살려고 하는 이런 시장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자전거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있으시면 또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자전거 문화를 조금 더 비싸지지 않게, 입문을 부담스럽지 않게 이 취미생활을 즐겨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댓글에 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해자덕이었습니다.